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캠벨 생명과학 12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반은 캠벨 생명과학 12판으로 진행을 하고 2개월 과정으로서 (12월은) 금요일, 토요일 이틀 수업을 하고 1월은 수요일과 금요일 날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수업을 해보니까 기본반이긴 한데 2개월 만에 강의가 완강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마도 보강이 좀 추가될 것 같아요. 그 보강은 나중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같이 합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반은 제가 편집을 한 책이 생물학 총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과정은 4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1월에서 4월까지 진행을 하되 항상 토요일 날 하루 강의를 했었는데 수업을 해보니까 하루만 가지고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일요일 날 보강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토요일 이틀 수업을 아마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반은 시험과는 좀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심화반을 수업을 듣기 위해 가지고 이전에 생물을 충분하게 공부를 못했다라면 기본반을 통해서 심화반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화반 이후의 강의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심화반에서 다시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을 때는 시험을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전에 실제는 대학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차분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대비해서 강의하는 것이니까 생물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시험과는 무관하지만 전공책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개념에 대한 뜻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문장에 대한 것이 곡해가 되지 않겠지. 따라서 이제 개념에 대한 것을 하나씩 정리한다 생각을 하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페이지에 생물학과 그 주제들에서는 전체적인 생물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강의 자체가 좀 단점이 뭐냐 그러면 심화반인 생물학 총론은 제가 그림을 다 일일이 그렸기 때문에 PPT를 띄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교재에 대한 것은 예전에는 PPT를 띄웠었는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자꾸 소송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PPT를 띄우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어쨌든 각자가 책을 보고 같이 함께 소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쨌든 이해를 해주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의는 어쨌든 생물학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을 습득해 갈 수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대상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물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물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생물학을 공부하는 것이지. 즉 학자들이 생물학에 대한 이론들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이론들에 대한 것을 습득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론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러냐? 이건 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정해놓은 것을 습득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습득한다는 말은 내 생각을 최소화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공부할 때 자기의 생각을 최소화하게 되면 오히려 공부에 대한 것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을 덮어 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을, 이것을 습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지, 생명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항상 공부하다가 뭔가가 의문이 생기거나 혹은 의심이 들거나 혹은 잡생각이 들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책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혹은 왜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생물은 생명 현상을 영위하는 것을 생물이라 합니다. 이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은 각각의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바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재의 경우에는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을 3페이지를 보게 되면 먼저 규칙적 정렬, 두 번째는 진화적 적응, 세 번째는 조절, 네 번째는 에너지 교환, 다섯 번째는 생장과 발달, 여섯 번째는 환경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생식. 여기에서 이 사람은 생명현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리했다인 것이지, 생명현상에 대한 것은 무조건 이렇게 정리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을 볼 때 항상 이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인 것이지, 생물학에 대한 것은 어떤 법칙이 존재한다든지 혹은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와 같은 단어들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은 되도록이면 여러 교재들을 같이 봐주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많은 교재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것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한 책만 파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물학에 대한 일반적인 뼈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여러 책을 보는 것보다 한 책을 가지고 먼저 여러 번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책들을 참고해서 보충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재에서는 자꾸 발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개념은 발달이 아니라 발생이란 개념인 것이지. 이와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 이 개념이 원래는 다른 책들은 이렇게 쓰는데 이 책은 이렇게 써를 알려면 여러 종류의 교재들을 많이 봐줘야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습득이 되겠지. 이것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 이 사람과는 달리 보통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생명현상에 대한 것은 먼저 첫 번째는 대사,
두 번째는 반응과 항상성. 세 번째는 생장과 발생. 네 번째는 생식과 유전. 다섯 번째는 적응과 진화. 여섯 번째는 체계화되어 있다. 내가 선호하는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 6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이것을 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 교재에서는 규칙적 정렬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개념들에 대한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지, 대신 보통은 항상성이라 하는데 이 교재에서는 물론 뒤에 가게 되면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조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반응과 조절에 대한 것을 다르게 지금 분리한 것이지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감이 오지, 이처럼 사람마다 표현하는 형태에 대한 것은 다르지만 결국 의미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먼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물을 논하려면 살아있다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정의가 되어야만 되겠지. 우리는 무엇을 살아있다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일반적인 과학인 화학이나 물리에 대해 생물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리나 화학의 경우에는 법칙화하는 것이고 이론화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학자는, 물론 이제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화학자든 어떤 물리학자든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은 다 똑같이 계산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근데 생물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정의 자체, 이 살아있다에 대한 말 자체에서부터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생물에 대한 특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옳다 그르다에 대한 과목이 아니라 생물은 현재의 주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이다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혹은 강치욱은 저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더라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문제에서 묻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뭐냐라고 묻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나는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속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면 연속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생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연속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B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된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생물학과를 4년을 다녔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A라고 하는 물질이 B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되게 되면 이 반응이 영원히 일어나지는 못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A와 B에 대한 것은 농도가 평형인 상태를 유지하는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지? 어쨌든 간에 A가 B로 바뀌면 일정 시간 동안에는 A는 B로 바뀌겠지만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이 반응은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연속될 수 없다는 것이지. 살아있다는 것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 자체가 똑같은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려면 A는 계속 창조가 되어야 되고 B는 계속 소멸이 되어야 하지만 A가 B로 계속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A가 계속 창조가 될 수가 없잖아. 또한 있는 B가 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A가 계속 B가 될 수가 없더란 얘기지. 근데
A가 B가 되는 반응이 계속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A를 B로 계속 바꾸게 되면 다른 시스템은 B를 A로 계속 바꾸어줘야지만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대부분이 이제 무엇을 간과하느냐 하면 책은 모든 것들을 다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서술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책의 한 문단에서는 혹은 한 페이지에서는 이것만 소개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이 세상에는 이것만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지. 근데 글을 쓰고 있는 저자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숨겨진 것이 당연히 이것은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적고 있다는 얘기지. 즉 지금 할애하고 있는 이 지면에서 대상이 되는 생물과 그 생물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직에서는 이 현상이 일어난다인 것이지 모든 것에서 이것만 일어난다는 아니더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다 혹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야만 돼. 그 이전에 책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확대 해석만 하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가게 되면 또 나옵니다. 이때 내가 연결시켜주면 돼. 아, 내가 10페이지에서 볼 때 A가 B가 된다 했었는데 지금 20페이지를 공부하는데 B가 A가 된다. 아, 그러니까 순환되는가 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들 체제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연속될 수 있다인 거지. 즉 그 말은 여기에는 이 시스템이 A를 B로 바꾸어 가지고 B를 밖으로 방출시키게 되면 이 B가 이 시스템으로 흡수가 되게 되고 이 시스템에서 B는 다시 A가 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다시 A를 시스템 밖으로 방출하게 되고 방출된 A가 여기로 흡수가 되게 되면 이 체제는 계속 순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생물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물에 대한 것이 뭔가가 자꾸 이제 이해를 하고 싶거나 혹은 어떤 문장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다. 이때 기본되는 것은 연속되는 과정이다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생물에 대해서는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관점에 대해서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는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라 합니다. 대신 여기에서 이 화학 반응이 모든 화학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결합의 변형, 특히 그 중에서 친핵성 반응을 의미합니다. 자, 또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이상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현재 이 단어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 단어에 대한 것을 공부한 적이 없다인 것이지 내가 머리가 나쁘다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1 더하기 1을 푸니까 얼마가 될까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나를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 이름이 뭐냐고 묻게 되면 나는 이름을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다는 얘기지. 알려준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게 되면 좀 뭔가 이상한 거지. 즉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물어 내 이름이 뭘까요? 미친놈이라는 거지. 똑같은 거야. 내가 이 단어에 대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 단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지.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느낄 수만 있을 수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현재 여기는 이 단어에 대한 뜻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럴 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냥 이 자체 그대로 외우거나 두 번째는 이것을 이 지금 현재의 행위를 중단한 상태에서
사전을 통해서 이 단어에 대한 것을 찾아보거나 요 두 가지 행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뭘 하느냐면 세 번째를 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리를 쓰는 거지. 친핵성 반응이 뭘까인 거지. 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내 이름이 뭘까라고 물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 이름이 뭐지? 라고 묻는 거지. 내 이름은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귀납적인 추론이라든지 연역적 추론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과학은 추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생물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물리도 그게 아니고 화학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닌데 그거다라고 착각하고 우리는 배워온 것이지. 그래서 절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발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엇인가를 추론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제 이와 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에 대한 것이 중요하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뒤에 언젠가는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란 얘기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내 이름은 강치욱이란 얘기지. 이것은 약속된 언어인 것이지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더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친핵성 반응에 대한, 그래서 생물은 너무 성격이 꼼꼼해도 생물을 공부하기가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문장에 대한 것을, 어떤 문단에 대한 것을 독해를 해나가는데 단어 하나에 너무 집착해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독해에 대한 것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정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마찬가지. 여기에서, 그냥 이런 것이 있는가 보다. 친핵성 반응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대학 때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일반화학도 대충 했고 유기화학도 대충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걸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를 이제 자꾸 두려워하느냐 하면 혹시나 출제자가 친핵성 반응이 무엇인지를 서술하라 할까봐 두려워한다는 얘기지.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그러면 출제하는 놈도 친핵성 반응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근데 지는 그냥 친핵성 반응이라 한다는 얘기지.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지들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시험 문제 안 내. 내가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것이지, 그리고 공통된 생물학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지, 지가 생물학 전공자인데 화학을 깊이 문제를 내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화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이름이 강치욱이야. 이때 강치욱의 뜻이 뭘까를 물어보게 되면 모른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이 뜻을 알려면 내가 한자를 적어줘야 되는데 한자를 적어줘도 한자를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모를 뿐더러 이 한자에 대한 것을 음을 차용해가지고 한글로 지금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치자를 보게 되면 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지. 내 말이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뜻에 대한 것을 그냥 당장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충당되겠지, 혹은 언젠가는 이것에 대한 것이 알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장 자체를 계속, 왜냐하면 내가 강치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뜻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강치욱 그러면 그냥 편하게 쟤 강치욱이네 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 자체에 대한 것을 굳이 그렇게 집착해서 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냥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강치우기가 화학 반응이 모든 화학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는데 친핵성 반응을 의미한다 하더라. 인 거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대사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화학 반응과 똑같은 것이라면 그러면 똑같은 현상에 대한 것을 두 개의 단어를 쓸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굳이 우리는 화학 반응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사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일반적인 화학하는 애들이 사용하는 화학 반응과 우리가 다루는 화학 반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글자를 부여했을 것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효소가 참여하는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대사에 대한 주체는 효소이다. 앞으로 대사의 주체는 효소이다라고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에 대한 주체는 효소이므로 효소의 활성이 있다를 생물학적으로 표현할 때 대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사가 수행된다 혹은 대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효소의 활성이 없다를 특정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생물학 교재를 읽어나갈 때 대사적인 것들은 전부 효소에 대한 활성의 유무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얘는 효소의 활성이 있느냐 효소의 활성이 없느냐인 것이지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효소는 존재하더라도 현재 작용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저세포가 텔로메레이즈를 가지고 있다와 텔로메레이즈의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장입니다. 이건 구분할 수 있겠지, 그지?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텔로메레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텔로메레이즈가 항상 작용한다고 착각한다는 얘기지. 이 문장이 텔로메레이즈가 항상 작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텔로메레이즈가 활성을 가질 수도 있고 활성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대사는 효소가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소의 활성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텔로메레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할 때는 쓸 것이고 필요 없을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이 이해가 되겠지, 그지?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은 해독 기능을 하는, 해독 작용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우리는 배운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대사적인 서술이지. 해독 작용, 무엇을 해독이라 할까인 거지. 이때 무엇일 것 같아? 효소입니다, 효소. 특정 효소에 대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해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지. 즉, 간이 해독 작용을 한다는 말은 해독에 관여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때 해독에 관여하는 효소 활성은 무엇일까인 것이지. 여기에서 다시 또 한 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독에 관여하는 효소 활성이 뭘까? 이것은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지. 제발 무엇인가를 생각해가지고 알아내려고 하지 말자는 얘기지. 이건 정해진 약속에 대한 것이지 추론이 아니지, 그지? 뭐지?가 아니란 얘기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생물학자들이 해독에 관여하는 효소 활성은 이 글자는 무엇을 이렇게 표현했느냐인 것이지. 이것은
이 효소 활성을 해독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생물은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비유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 대부분이 그래. 그럼 우리는 지금 생물학을 공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간이 사이토크롬 B5 효소와 사이토크롬 P450 효소를 가지고 있다가 가장 직설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 표현들을 선호하지 않더란 얘기야. 이걸 다시 비유해가지고 간은 해독작용을 해라고 표현하더란 얘기지. 우리는 이와 같은 생물학자들에 대한 습관을 배우는 것이지 이게 왜 해독이에요를 배우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직접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거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물학자들에 대한 습성을 배워가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이제 대사가 가지는 의의는 효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소는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은 차차 계속해서 효소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수업을 하면서 추가하도록 하자. 오늘은 그냥 인트로덕션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이고, 효소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러냐는 하지 말자. 계속해서 채워나가자. 효소가 관여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수업을 통해서 내가 채워줄 것이니까 지금은 항상 처음 공부할 때 생물에서 왜만 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왜가 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어제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지금 이제 3학년이야. 원래 수능을 시험 쳤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 그러면 아빠, 우리는 왜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더라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지. 고등학교 3학년이면 그동안에 생물을 몇 년간 배웠다는 얘기야. 근데 그 고등학교 3학년의 입에서 우리가 왜 빛을 볼 수 있냐고 묻는다는 얘기지. 무엇이든지 과학은 왜만 하면 잘한다고 지금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얘기지. 과학은 왜가 아니야. 물리도 왜가 아닙니다. why가 아니라 how란 얘기지. 어떻게인 것이지. 이해가 되겠어? 왜가 아니란 얘기지. 근데 우리는 뭐든지 왜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통제해줘야 되는 것이 교사들인데 그걸 통제하지를 못하는 거지. 왜? 자기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우선 효소가 왜 반응 속도가 빨라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는 효소는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가 보다. 효소가 참여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지? 있는 그대로를 먼저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효소가 관여하니까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하더라. 이게 빨라지는데 우리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이 효소에 의해서 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느냐 물론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체가 그럼 생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즉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빨라지느냐 하면 대략 10의 9승배 정도가 빨라지게 돼. 그러면 효소가 참여하지 않을 때 반응 속도를 1이라고 한다라면 효소가 참여했을 때는 10의 9승이 된다는 얘기지. 10의 9승은 솔직하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인 것이지. 이만큼 반응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효소가 없더라도 다 일어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자연 상태에서 반응이 불가능하면 우리 몸에서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은 불가능할 뿐이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잘못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반응이 생물체 내에서는 반응이 가능하다고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하나의 말 때문에 생물에서 일어나는 대사에 대한 것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얘기지. 그게 화학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이더라고. 내가 이제 수능 강의를 들어보니까 화학하는 놈이 생물은 효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반응이 생물체 내에서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대. 미치게 들어가 한 대 때려버리고 싶더라고. 우리 몸은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야. 최적화되어 있다는 말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자연 상태에서 가장 잘 일어나는 반응들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 거야.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반응이 10의 9승배만큼 더 빨라져 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의 범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식의 범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범주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몸은 10의 9승배만큼 빠르게 일어나니까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반응이 효소가 참여하지 않으면 효소 활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반응 속도가 1인 것이 효소 활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반응 속도가 10의 9승이더란 얘기야. 이때 이것을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는 일어난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생물을 진짜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의 가장 전형적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아니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왜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언어를 정말 못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언어를 못하면 생물을 할 수가 없어요. 생물은 언어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단적인 예가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로그 2에 대한 값을 0.3으로 계산을 해라라고 한단 말이지. 물리학을 전공하는 놈들은 미치는 거지. 와, 왜 로그 2가 0.3이야? 0.3014인데 왜 0.3이라 할까인 거지. 더 심한 경우는 로그 3에 대한 것은 0.4771인데 0.5로 계산을 하라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리하는 놈들 미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물리하는 놈들이 생물 진짜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지. 지들이 배울 때하고는 전혀 다른 숫자를 지금 대입하고 있으니까 이건 참이 아니다인 것이지. 참이 아닌 것은 참이 아닌 수단 변수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한 것은 참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거짓을 지금 논하고 있으니까 미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생물학과를 다니면 생물학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물리학을 전공했는 놈들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란 얘기지. 이해가 돼? 이거는 어떤 일정 수준에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와 일어난다에 대한 것이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나 화학의 경우에는 법칙을 다룹니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론화하는 작업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물론 100% 모두는 아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에 대한 제1문법은 내가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봤었을 때 이것과 저것의 공통점이 뭐냐를 찾는 거지. 이게 법칙인 것이지. 이것과 저것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이들의 제1문법인 거야. 그래서 이들은 이것과 저것의 공통된 특징을 찾는 것이 물리나 화학이야. 근데 생물은
그래서 이제 20세기의 생물학은 어쨌든 생물학도 과학의 한 분과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때가 이제 중고등학교는 80년대고 대학은 90년대였단 말이야. 80년대만 하더라도 90년대만 하더라도 나는 교수님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공부를 했냐면 책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배우는 세대라는 얘기지. 요즘은 누구도 책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진리가 서술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란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생물에 대한 것도 이것과 저것에 대한 공통된 특징을 찾으려고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20세기의 모델 생물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직접 연구할 수 없으니까 보다 더 쉽게 연구할 수 있는 모델 생물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모델 생물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사람에다가 적용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배웠던 동물 생리학에서 배운 내용들은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개를 통해 가지고 밝혀진 사실을 사람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착각한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은 다르더라인 거지. 그러니까 나와 개가 다른 거지. 만약에 개와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가 똑같다라면 나와 개가 왜 달라야 되냐 얘기지. 나의 모습과 개의 모습은 다르다는 얘기지. 그 말은 다른 무엇인가가 있더란 얘기야. 이게 이제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고 21세기가 되면서 생물학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거야. 이전의 생물학에 대한 패러다임은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면 21세기의 생물학은 다양성에 대한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의 제1문법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더라인 거지. 다양성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비교에 대한 거지, 비교. 생물은 전부 비교되는 문장들을 가지고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20세기는 어쨌든 공통된 특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보니까 내가 봤던 생물학 책들은 생리학 책도 마찬가지고 개를 가지고 실험하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아마도 사람도 이럴 것이다 라고 서술했어요. 그래서 내가 봤던 책들은 대부분 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리학은 이럴 것이다는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론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즉 하나의 생물체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다른 생물체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관찰했는데 쟤도 저럴 거야.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밝혀진 사실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더라만 나오지 이렇더라를 통해서 쟤는 그래서 저럴 거야. 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게 현재의 생물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델 생물을 물론 이용합니다. 대신 모델 생물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연구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혹은 연구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것들 이것을 통해서 먼저 연습한 다음에 보다 복잡한 생물을 가지고 즉 최종적인 것은 사람이겠지. 사람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이 이전의 모델 동물들을 통해서 밝혀진 것과 다른 것이다라면 쟤를 보니까 저랬는데 사람은 이렇더라인 거지. 이렇게 다르더라. 그 대장균은 이렇고 진핵생물은 이렇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이게 생물이야. 생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다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다르다니까 하나가 있다가 되게 되면 하나는 없다가 되는 거지. 하나가 많다가 되게 되면 하나는 적다가 되게 되는 거지. 하나가 크다가 되게 되면 하나는 작다가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상반된 어떤 서술되는 동사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어난다가 되게 되면 비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얘를 일어난다라고 서술했으니까 얘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서술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76cm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176cm가 이것만 가지고는 키가 크다라고 할 수도 없고 키가 작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지.
내 아들이 내보다 커요. 내 아들이 거의 한 180대. 그러면 나의 아들과 비교하게 되면 나는 키가 작다인 거지. 근데 철수는 170이야. 그럼 철수와 비교하게 되면 나는 키가 크다가 되는 거지. 이걸 이제 수용하지 못하니까 매일 헤매버리는 거지. 와, 네가 강치욱은 키가 작다고 했지 않냐고. 근데 왜 또 키가 크다고 하냐고.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면 미치겠는 거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통된 특징에 대한 것을 법칙화한 것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냥 팔다리 다 잘라버려도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초등학교 생물인 거야. 중학교 생물인 것이고. 왜? 걔네들은 가장 보편적인 생물에 대한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배우기 때문에 어떤 대상인지 구체적인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지. 이게 습관이 배워버리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설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냥 뭐만 외워버리냐면 강치욱은 크다 혹은 강치욱은 작다만 외워버린 거지. 그러니까 10페이지 공부할 때는 분명히 네가 강치욱은 작다라고 했는데 100페이지 볼 때는 강치욱은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가 맞냐고 물어버리는 거지. 둘 다 맞다는 얘기지.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크면 누구보다 크냐? 작으면 누구보다 작으냐? 근데 책을 서술하는 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술하느냐면 최소한 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심각한 착각을 하면서 서술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왜? 그들은 착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내 책을 읽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정작 읽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해가 되겠어? 이게 이제 생물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따라서 관찰을 해보니까 누가 더 빨리 뛰어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이제 한 페이지에 집착하면 안 돼. 공부할 때 한 페이지를 1시간씩, 2시간씩 공부하는 것은 수학책 공부하는 거고. 그잖아. 풀리지 않으니까 계속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야. 생물은 그러면 안 돼. 한 페이지 공부할 때 5분 이상 투자하면 안 됩니다.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되겠지, 이제. 우리는 그들의 습성을 지금 배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1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얘는 왜 일어나지 않는다냐? 그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구나.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차이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인 거지. 그 말은 여기에서 이 없다란 말은 전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완전한 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야. 의미 있는 수준에서, 즉 생물학적 현상에 대해,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의미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정확히 표현하면 적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지. 적다 혹은 작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냥 없다라고도 표현하더란 얘기야.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지?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합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화합물을 복잡한 화합물로 전환시키는 대사를 동화라 합니다. 이때 간단한 화합물이 보다 복잡한 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은
이것도 마찬가지. 아, 왜 환원이 복잡해지는 거지? 모르면 그런가 보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화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 내가 화학을 이전에 일반 화학 시간 잤어. 유기화학 시간에 난 땡땡이 쳤어.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지. 이럴 때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출제하는 놈도 왜 환원이 복잡해지는 거냐 설명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지가 모르는 것을 지가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 설마 생물학 문제에다가 왜 환원이 보다 복잡해지는 거냐라고 문제를 묻지는 않겠지. 지도 그냥 뭐만 외우고 있냐면 환원되면 복잡해지는 거에 끝이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또 물음표를 찍고 왜 환원되면 복잡해질까? 그거 하는 거 절대 아니란 얘기지. 그냥 아, 환원 반응이면 복잡해지는구나 인 거지. 이화라고 하는 것은 보다 복잡한 화합물이 보다 간단한 화합물로 전환되는 것을 이화라 합니다. 그러면 복잡한 화합물이 간단한 화합물로 전환되는 것은 이것의 반대가 되겠지, 그지? 분해 산화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동화와 이화에 대한 것이고, 여기다가 아까 살아있다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동화만 일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간단한 화합물은 없어져 버릴 것이고 전부 복잡한 화합물로만 존재하니까 이 반응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화만 존재한다라면 마찬가지 복잡한 화합물은 없어져 버릴 것이고 전부 간단한 화합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때가 되면 이 반응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두 반응이 계속해서 연속되기 위해서는 생성된 간단한 화합물은 여기로 순환되면 되고 생성된 복잡한 화합물은 여기로 이용되면 되겠지. 그러면 이 반응과 이 반응은 지속적으로 연속될 수 있더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 순환이고 에너지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계속해서 돌고 돌더란 얘기야. 대신 이 돌고 도는 것이 완전하게 순환되기 위해서는 원이 되어야만 돼. 근데 우리는 이 완전한 원을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와 같은 용수철이야. 그래서 용수철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원인 것이지,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지. 얘는 동화가 일어나야지만 이화가 일어날 수 있지, 이화가 일어나야지만 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동화가 일어나니까 이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화가 일어나니까 동화가 일어나게 돼. 그럼 결국은 제자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원에서 보게 되면 한 바퀴 순환되게 되면 제자리가 되게 돼.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즉 여기에서 한 바퀴 회전하게 되면 이 자리가 되게 돼. Y축 변이는 동일한 자리에 왔는데 뭐가 달라져 있냐면 시간이 달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야. 즉 완전체인 신은 완전한 원을 구성한다는 얘기지. 완전한 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은 시간이 없는 거야. 현재든 미래든 과거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바퀴 회전했었을 때 뭐가 달라져 있냐면 시간이 달라져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은 불완전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도 존재해야 되고 끝도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지.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원인 거지. 즉 우리는 용수철인 것이고 신은 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했잖아. 그 말은 처음이 끝과 같아지려면 완전한 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위대한 말이 되는 거지. 나는 알파이면서 오메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신이란 얘기야. 근데 우리는 알파가 오메가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알파는 시작점이고 오메가는 끝점이기 때문에. 내 말이 이해가 되겠어? 응. 즉, 그 말은 짧은 시간을 놓고 보면 얘는 원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의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는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무질서화되려고 한다는 얘기지. 즉, 에너지는 계속 가용 에너지가 비가용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즉, 이와 같은 순환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지. 대신 그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사고가 나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럼 현재 짧은 시간만 본다라면 우리는 이 순환되는 체제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연속될 수 있다는 얘기야. 동화에 대한 것이 간단한 화합물이 복잡한 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이화는 복잡한 화합물이 간단한 화합물로 전환되는 것이니까 에너지가 발산되는 발열 반응이라 했습니다. 흡열 반응은 비자발적 반응이고 발열 반응은 자발적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을 동화, 이화에 대해서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얘는 이 글에서 보다시피 얘는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자발적 반응으로, 즉 자체의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에너지만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어난다. 모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한 화합물이 복잡한 화합물이 될 때 생물은 단순한 자유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합성이 될 때 이 생체 물질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분해에 대한 화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얘는 합성이 되어서 화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NADH라고 하는 물질이 NAD라고 하는 물질로 산화가 될 때 이 물질은 환원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전체 반응에 대해서 자유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것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비자발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발적인 반응이야. 그래서 발열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것만, 흰색만 보니까 얘는 흡열이더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이제 생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조금 전에 대사의 주체가 효소라고 했지. 이때 효소가 참여하는 반응에 대해서는 약속하기를 1효소, 1반응식으로 적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하나의 여러 개의 반응을 촉매할 때, 예를 들어서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C가 D가 되는 반응을 하나의 효소가 촉매한다라고 가정하자. 이때 수학은 이퀄인데 화학은 화살표야. 같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에 대해서 서로 위치를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부를 붙여주면 돼. 그럼 이 식들을 다 더하게 되면 얘를 좌변으로 넘길 때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이니까 얘와 얘는 지워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알짜 반응식이야. 어렵지 않지, 그지? 수학에서는 이퀄인데 화학에서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화살표를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들 반응들을 전부를 다 더하게 되면 얘와 얘는 지워지게 되고 얘와 얘가 지워지게 돼.
그러면 남는 반응은 전체를 다 더하게 되면 A가 T가 된다는 것만 남아있게 되는 거야. 이게 알짜 반응식이란 거야. 이게 알짜 반응식이야. 이와 같이 하나의 효소가 여러 반응을 촉매할 때 이 반응들을 개별적으로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의 효소에 대해서는 하나의 반응식으로만 표현하는 거야. 1효소 1반응식이야.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반응식에서 무엇은 배제하자, 제외하자라고 약속을 했냐면 효소는 제외해야 돼. 이때 효소는, 이건 뒤에서 다시 하자. 주효소와 보조인자로 구성이 되게 되지. 보조인자에 속하는 것이 하나는 조효소이고 하나는 금속 원소이지. 그래서 여기에는 이 조효소에 대한 것을 빼야 돼. 즉, 대사는 여기에는 ATP와 NADH는 효소야. 조효소야. 조효소이기 때문에 얘를 빼버린 거야. 빼고 난 다음에 알짜 반응식을 적고 보니까 흡열 반응인 것이지 실제 반응이 흡열 반응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생물은 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무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앞으로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책을 볼 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야만 돼.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지금 무지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강제로 이해하려고 들게 되면, 즉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작은데 나의 뇌에 대한 능력은 뛰어나단 말이지. 이 불일치가 나로 하여금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조금 줄여. 알겠지?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뭔가가 있겠지. 언젠가는 채워지겠지인 거지. 근데 이걸 강제로 뭔가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겠어? 마찬가지. 여기도 이 복잡한 화합물이 간단한 화합물로 전환되게 되면 얘는 분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산되게 됩니다. 보통은 동력학 에너지를 열이라 합니다. 우리가 열 에너지로 발산되게 됩니다. 근데 이 발산되는 열 에너지는 생물은 이용할 수 없는 자유에너지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 반응을 통해 가지고 생물이 가지고 있는 가용 에너지인 화학 에너지가 비가용 에너지인 전부 열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생물은 존속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열로 발산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이거야. 즉, 얘가 분해가 되면서 이 물질을 합성하는 것이고 얘가 산화가 되면서 이 물질을 환원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동화는 이화를 통해서 생성한 이 에너지에 의존적이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생체 에너지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화는 동화를 통해 생성한 이 물질에 의존적인 거야. 그래서 동화의 목적은 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지. 그래서 동화는 생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화합물을 보다 복잡한 화합물로 합성, 환원시키는 반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화는 보다 복잡한 화합물을 간단한 화합물로 분해, 산화시켜서 동화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이화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치?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에너지가 순환되는, 즉 에너지 효율이 100%가 아니라 가용 에너지의 일부는 비가용 에너지로 계속 발산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야만 돼. 이때 이제 이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흡수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양 방식을 나누는 거야. 빛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생체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으면 광영양이라 하는 거야. 화학 물질의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생체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얘는 화학 영양이라 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치? 동화에 필요한 혹은
생명 현상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화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먹이라 하는 거예요. 먹이. 그래서 우리는 이 먹이를 분해, 산화시켜서 생체 에너지를 획득한다는 거지. 이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는 생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반응물이 먹이인 것이기 때문에 식물이 CO2와 물을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 때 CO2와 물을 먹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먹이인 거지. 그래서 어떤 문장이 가능하냐면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먹이를 만들 수 있다가 가능한 거야. 스스로 먹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독립영양이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스스로 먹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지. 식물이 만들어 놓은 먹이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식물의 생산자의 종속된 삶을 살기 때문에 종속영양이라는 거지. 혹은 의존영양이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영양 체계를 나누게 되고 그 얘기는 차차 조금 더 깊이 하는 것도 나중에 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대사야. 대사도 결국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순환에 대한 얘기인 거지. 이들이 돌고 돌아야지만 원을 형성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존속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 대한 것은 현재는 동화나 이화에 대해서 동요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는 이 반응을 통해서도 어쨌든 발열이 되게 되고 이 전체 반응에 대한 것도 어쨌든 발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은 자발적인 반응들로만 구성되게 되는 거지. 대신 뭐만 보면 알짜 반응만 본다라면 얘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실제 반응은 전부 자발적인 반응으로 구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여야만 돼. 조금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반응을 본다라면 어쨌든 우리는 반려 반응이기 때문에 외부로 계속 에너지를 발산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돼. 이때 빛 에너지를 근본적인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면 광영양이 되게 되고 화학 물질을 근본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이게 되면 화학 영양이 되게 돼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에서 정의하는 개념이야. 유기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 해서 유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이 정의를 따르지 않고 화학에서 유기물을 정의를 해줘.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유기물을 정의할 때 유기물이란 완전하게 분해, 산화가 되었을 때 CO2와 물로 분해, 산화가 되는 물질을 유기물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완전하게 산화가 되었을 때 CO2와 물로 분해가 되는 것이니까 유기물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는 화합물이야. 그래서 유기물은 탄화, 탄소와 수소, 화합물이야. 쉽게 얘기하게 되면 탄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유기물인 거야. 단 CO2는 유기물일 수 없는 것이지 수소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탄화수소 화합물이 유기물이야. 그럼 내가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체인데 나는 끊임없이 탄소를 소비하고 있어. 호흡하는 과정에서 CO2를 계속 잃어버리는 것이지. 그럼에도 내 몸에
질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탄소를 계속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이때 탄소원이 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탄소원이 CO2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얘는 독립영양이야. 즉 기본적인 탄소원이 CO2란 말은 CO2를 이용해가지고 스스로 뭐를 만든다는 얘기야. 유기물을 만든다는 얘기야. 스스로 먹이를 만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영양이라는 것이지. 근데 탄소원이 유기물이면 얘는 스스로 먹이를 만들 수 없고 먹이를 외부로부터 흡수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걸 종속영양이라 하는 거야. 우리는 화학 영양이면서 종속 영양인 생물입니다. 실제 대사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 세포 내에서 여기는 이 물질이 보다 간단한 물질로 분해, 산화가 되면서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야. 혹은 내가 원하는 물질 주생성물이면 화학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부산물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물질들을 부산물이라 하지 않고 대사노폐물이라 한다. 항상 대사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생성되게 된다. 대사노폐물은 생성되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여긴 이 개체가 직접 세포가 직접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로 존재하게 돼. 여기는 이 물질은 직접 세포가 흡수할 수 없으니까 우리와 같은 동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몸 내부로 함몰되어 있는 강소를 가지고 있어. 이 강소 내로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곳에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얘를 분해하는 거지. 근데 이 분해 과정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는 거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려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효소가 필요한 거야. 이 효소를 내가 분비를 해. 분비한 효소가 이 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를 하게 되고 이렇게 흡수된 물질들을 우리는 흡수하는 거야. 이 체제를 소화라 하는 거야. 이때 관여하는 효소라 해서 얘를 소화효소라 하는 것이고 얘를 소화과정 혹은 소화작용이라 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근데 소화 과정을 통해 흡수된 이 물질이 흡수된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사는 여기에서 수행이 되게 돼. 그러면 얘를 실제 대사가 수행되는 장소로 옮겨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즉 얘를 여기까지 옮겨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야. 이것을 순환이라 하는 거야.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자. 우리는 산화가 될 때 최종적인 산화제로서 산소를 이용을 해. 유기물은 완전하게 산화가 되게 되면 CO2가 생성이 되게 된다 그랬지. 그러면 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산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산화가 되면 대사노폐물인 CO2가 만들어지게 돼. 생성된 대사노폐물은 동물의 경우에는 내 몸 밖으로 빼내야만 돼. 이때 나에게 필요한 산소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야 되고 내 몸에서 생성된 노폐물인 CO2는 내 몸 밖으로 빼내야만 돼. 이 기체 교환을 우리가
외호흡 혹은 줄여서 호흡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산소가 여기 이 세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포에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생성된 CO2가 여기에서 바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여기로 옮겨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지. 즉 이것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순환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대사노폐물은 식물의 경우에는 자신의 체제 내에 계속 저장을 하지만 우리는 내 몸 밖으로 빼내야만 돼. 근데 이 세포에서 바로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장소는 따로 있어. 대사를 통해 생성된 대사노폐물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배설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생성된 이 물질들이 흡수가 되고 남은 것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흡수가 되고 남아있는 것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배출이지 배설이 아니야. 얘는 대변인 거지. 얘는 소변인 거지. 그래서 소변은 배설인데 대변은 배설이 아니야. 대변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 소화관을 통과해서 내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지.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배출인 것이지. 마찬가지 그러면 대사노폐물이 배설계를 통해서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여기에 있는 것을 또한 여기로 옮겨줄 수 있는 체제가 또 필요한 거지. 이게 순환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실제 대사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동화와 이화가 대사인 것이고, 근데 세포에서 대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동물은 소화나 호흡이나 순환이나 배설이라고 하는 생명현상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더란 얘기야.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생물 원 과정에서 물질 대사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중심으로 다루는 거야. 그러나 이게 대사는 아닌 것이지. 생물 2에서 이제 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배운 거야. 효소를 배운다는 얘기야. 실제 대사는 효소가 대사인 거야. 그럼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은 대사가 아니라 대사를 위해서 필요한 생명현상이 바로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인 거지. 정리가 되겠지, 그치? 응. 여기 2번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 응.